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한 내용 좀 푸짐한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인데요. 고용 촉진 그리고 복지 활동 지원법 각각의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많이 바쁘신 거 아닌데요. 메르스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회 중동호흡기 증후군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뭐 메르스 확진 환자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또 종식 발표도 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일을 쭉 담당해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일단 대응하면서의 문제점 느끼셨을 거고요. 또 가장 시급하게 요거는 좀 개선해야겠다 싶었던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글쎄 뭐 메르스 때문에 아직까지 노고가 많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메르스 다들 걱정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뭐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식하고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게 바로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대로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뭐 이게 한 3년 전쯤부터 이게 벌써 시작이 중동에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큰 코를 다친 셈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진적으로 앞서 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방역이나 검역 시스템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새로 바꾸고 좀 보완하고 달라지게 써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이 그런 그 중동의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확산될 때 바로 검역 단계부터 또 그리고 발병을 했다 하더라도 초기에 대응을 참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좀 제대로 이게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중앙과 지방 또 이 중앙의 여러 가지 기능과 민간의 기능 이런 것의 협업 시스템 또 정보 관리가 또 안 돼서 그랬고 전반적으로 다 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이번에 확인하게 돼서 그 부분에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현재 관련 부처와 또 민간 병원 이런 데까지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또 여러 건의 입법 발의를 하셨기에 그 내용들을 좀 살피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를 먼저 여쭤봐야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뭐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일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부담되는 것이 바로 학자금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제 정부가 이런 거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을 하고 난 뒤에 상환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는데 상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장학금을 받은 뒤에 이제 대출 형식입니다. 지금 이율이 한 2.7% 정도로 됐으니까 비교적 그래도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이자를 여기서 부여해도 실제 취업이 안 되니까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착안하게 된 것은 어떻게 이 대학생들 또 대학 학자금을 줄이는 걸 해볼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만약에 1년에 지금 뭐 연간 그 대출해준액이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되니까 조금 이게 연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연체 이자를 그동안에 이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서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날짜에 따라서 하면 열흘만 이자를 낼 거를 한 달 이렇게 월별로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연체 그러니까 내기로 한 날보다 하루 늦었다 쳐도
그게 한 달인 한 달 이자를 내야 정도씩 됩니까? 그 단위를 월별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잘못돼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상당한 금액인데 네네. 그걸 일수별로 딱딱 해서 그거는 이제 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 전자 시스템 프로그램 운용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는 이제 그것도 개선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다 이상의 연체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월별로 월 단위로 받게 돼 있는 거를 일 단위로 바꾸는 거.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군요. 네, 핵심 그렇습니다. 내용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예를 들면 네. 열흘만 낼 거를 한 달치 30일을 낸다 그럼요. 그러면 꽤 부담이 됐는데 큰 도움이 그걸 되겠습니다. 좀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비슷한 내용인데 이 예. 법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네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안이거든요. 네네. 요거 입법 취지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정부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된 게 지금 입법화돼 있거든요. 네네. 적어도 50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반드시 의무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의 여건상 그런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부담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부담금을 제때 못 내는 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걸 강제 이제 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담금이 연체됐을 경우에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린 연체 이자를 월별로 이걸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좀 불합리한 거다. 기업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그 장애인 뭐 의무 고용하는 거 취지는 좋고 실제 장애인들이 또 많이 고용도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부담금을 연체했다고 그래서 그 연체금을 이자를 그렇게 월별로 받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일수로 해서 정확하게 날짜 열흘이면 열흘, 네. 뭐 하루면 하루 이렇게 받아야지 월 단위로 받는 거는 과다하게 부과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여러 가지 운영상 또 전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별로 이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고 기술력이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 단위로 해서 내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또 이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아니 그러면 부담금 내지 말고 장애인 고용하면 네.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한 대로 사실은 부담금을 내질 않고 고용해 주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제 개별 회사나 사정에 따라서는 쓰고 싶어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서로 이렇게 적응이 안 된다든가 안 맞아서 부득이 못 쓰는 기업들이 또 생기게 장애인 됩니다. 시설을 새로 또 네. 만들거나 그렇죠. 고쳐야 되는 네네.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장애인들의 기술력이 또 이 분야별로는 또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충분한 기술력 확보하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담금을 내서 이 부담금을 딴 데 쓰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장애인들 고용 촉진을 위해서 네. 또 그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지금 말씀한 대로 부담금을 내기보다는 네, 장애인들을 네. 고용해 주는 게 네, 네.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장애인들을 네.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네. 현실 여건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꽤 어려운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 연체 이 부담금을 네네. 월별이 아니라 일별로 예.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합리적이고 그게 정확한 그런 계산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럼 뭐 이제 앞서도 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그렇지만 네. 시스템 정비를 예. 또 많이들 하셔야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 뭐 핵심 내용까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각각 그 개정안의 입법 배경이 된데요. 네. 올해 7월부터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네. 왠지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요? 뭐 이게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입법 예고도 있고 네. 또 국회 심의 과정도 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만 막상 당사자가 아니면 관심을 갖기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파 세모녀 아유, 자살 사건, 예, 다들 그게 아시죠. 굉장히 충격을 주었고요. 네. 우리가 정말 복지 시책을 많이 넓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건에만 있겠느냐.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그거를 좀 법률을 개정을 해서 보완하자라고 이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입법이 이루어졌고 올해부터 7월부터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때는 소위 최저 생계비 네네. 그것만 가지고 생계비 개념만 가지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생계비는 해결이 돼도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거나 또 아이를 꼭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없는 거예요. 네. 또 주거가 당장 생계비는 가지고 있는데 당장 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생기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바꾸자. 네. 그런 그 생계비 중심에서 이제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소위 거기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그 수요에 맞게 맞춤형 이런 기초 생활보장 제도로 바꾸자. 네네. 그래서 그게 바꾸어졌고요. 그게 이제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그 주로 이 식생활이라든가 네. 이런 기본적인 생활만 그냥 위주로 생존 지었지. 자체를 그렇죠. 목표로 네. 했다면 이제는 사람다운 삶의 그렇습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은 비록 그 생계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네.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되거나 그렇죠. 교육 예. 또 병원에 지금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료 보호도 해주고 보험 처리도 됩니다만 그래도 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이제 그런 이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네. 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그 내용을 지금 이제 핵심 취지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풀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위 절대적 빈곤 개념의 최저 생계비에 그걸 기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던 거를 좀 다양한 욕구 맞춤형 복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개정되어 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좀 다양하자.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달라졌죠. 거군요. 네. 그리고 대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전에보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법에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생계비를 주로 지원해주는 그런 그 이 규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런 그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뀜에 따라서 네.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 네. 이런 문제를 함께 이게 연계해서 이제 그 지원 대상을 넓히도록 네네. 그렇게 이제 장애인 복지 문제를 다양화해서 전체적인 이제 수준을 높여주는 지원 수준을 그런 내용이 바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맞춤형 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장애인에게도 좀 더 예. 확대해 보자.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역시 뭐 장애인들 사실 일반 뭐 우리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일반인보다 좀 더 확대 강화하도록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하위 이제 법령에서 장애인들은 좀 가능하면 기준을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넓혀주는 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존, 연명 수준이 아니라 예, 예. 각각의 삶의 질을 조금 높여줌으로써 네네.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제도라고 예, 보아집니다. 네. 예, 예.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의원님께서는 저희 국회 입법 데이트에 예. 자주 나와주십니다. 예. 이것은 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방증일 텐데요. 이 때문에 일하는 정책가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활동하시면서 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네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예. 워낙 현안이 많습니다만 좀 더 시급한 예. 현안으로 무엇들을 꼽으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국회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될지 글쎄 참 말입니다. 많은데요. 뭐 예. 법만 만든다고 다 일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골격 네, 기본이 네. 바로 법이기 때문에 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잘 만들고 그걸 운영하도록 하냐 하는 게 뭐 아무리 강조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메르스 관련 이번에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좀 보완할 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아동의 그 학대 문제, 네. 그래서 그 법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우리 강제징용 관련된 시설을 포함해서 네.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등재하고 난 뒤에 이게 또 강제징용이 아니다. 또 이렇게 지금 억지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국민연금이 네. 바로 그런 그 기업,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했던 그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쓰비시나 이런 그 일본의 소위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국민연금은 어떻게든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600조라고 하는 돈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운용 자금이 바로 우리 그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시설에서 기업을 운영했던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네. 우리가 정말 국민 정서도 그렇고 아무리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좀 제한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 제한 방법을 법적으로 좀 강구를 해서 우리 정말 강제징용 같은 분들의 아픔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좀 조치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점에도 착안을 해서 그걸 좀 제한하는 그런 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로 제한하기 전에 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마인드가 그리로 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당연히 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법에 없는 거는 또 이걸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제한은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제한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또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뭐 저희들이 여기서 뭐 국회에 이제 소관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네. 소관 상임위만 우리가 입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분야, 타 상임위 소관 분야도 얼마나 입법을 해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특히 뭐 역사 문제 그런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워낙 역사 공부 중에, 많이 예. 해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역사에 관해서 지금 보면 네. 좀 잘못돼 있고 그런 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답습을 해왔는데 네. 그거를 좀 바로잡기 위한 그런 그 입법 체계 그것도 좀 꽤 필요합니다. 네. 그런 문제 역시 제일 중요한 국민의 안전 문제 네. 그런 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의 대상과 범위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데 또 바쁘신 와중에 네. 또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